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70년을 맞으며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으로 한국을 선제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 운용 계획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이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핵 공유 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워싱턴 선언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할 때는 공동 성명, 커뮤니케, 공동 언론 보도 등으로 발표하는데, 이 선언이라는 외교 문서를 발표할 때는 향후 그 약속이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쓰는 최상의 외교 문서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카이로 선언,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포츠담 선언 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70년을 맞으며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안보 문제에서 각각 매우 중요한 약속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으로 한국을 선제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 운용 계획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이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우산이란 말을 들어본 지 수십 년 되어 오는데, 핵우산 제공 계획 공유,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고, 미국은 세계 어느 특정 국가와도 자기의 핵 운용 계획을 절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어 우리는 우리 영토에 미국 전술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을 때조차 우리 옆에 있는 미국 전술 핵무기가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것만은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5015라는 작전 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인 미국의 핵 보복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핵 계획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 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핵 공유 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 타격 가능한 핵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략 핵무기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종당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이용해 적화 통일해보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되어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NPT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핵 주권 포기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리 국내에서의 자체 핵무장 주장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70년 전 미국의 상호 방위 약속이라는 걸 통해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되었고, 국제 정세 체스판에서 한국이라는 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의 행방이 크게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국격과 힘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됩니다.